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사기에 나오는 노자 한비열전에서 한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소술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죠. 마지막에 내용 중에 이사 같이 동문수학했던 진나라 재상 이사는 자기가 한비보다 못하다고 여겼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사마천은 사기에서 그 말을 이렇게 실마리로 던졌는데 그 말이 바로 한비자의 비극이 연출되는 실마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진시황 본기, 아까 본기라는 것은 황제들, 임금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책이라고 그랬죠. 진시황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 이제 한비를 한나라에서 진나라 사신으로 보내는 기록이 나옵니다. 시황 10년, 진시황 10년이란 얘기죠. 이사가 진시황에게 자, 우리가 지금 전국 칠웅이 겨루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한나라를 공격해야 됩니다 하고 상주를 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상주를 하자 이사가 진시황이 이제 이사를 한해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한왕이 진나라가 진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까봐 염려해서 한비하고 진의 세력을 어떻게 약화시킬까를 모의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가 청하기를 한나라를 취해서 이 공타국 다른 나라에게 겁을 주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왕은 환지 그것을 걱정을 해서 한비와 함께 모약진 진나라를 약하게 만들 방도가 없었겠는가 하고 논의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진이 한을 급히 공격했고 한왕은 처음에는 한비를 등용하지 않았으나 급해지자 한비를 진나라 사신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야. 어디 나오느냐? 진시황 본기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한왕 시불용비 한왕은 처음에 불용 쓰지 않았다. 한비를 쓰지 않았는데 급해지자 한비를 진나라 사신으로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뭐랬죠? 제후들의 기록은 세가라고 얘기했죠. 세가 한나라 제후를 정리한 기록인 한세가를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왕 5년 기원전 234년에 진이 한을 공격하여 여기 진시황 본기에도 진을 한을 공격했다 나오고 한나라 세가에도 진이 한을 공격했다 나오자 급해지자 한비를 진나라 사신으로 보냈다. 한비를 시켰다. 진나라 사신을 가도록 시켰다. 이런 얘기가 기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비는 뚜벅뚜벅 왕의 명을 받고 진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안왕 5년 이거는 한나라 왕이죠. 안왕 5년에 진나라 사신으로 간 한비는 진시황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진시황을 만나지는 못했고 서신으로 진시황한테 다음과 같은 거를 상주합니다. 자, 어떻게 상주를 했나 같이 한번 보죠. 요즘 제가 귀 신하들의 계책을 듣기로 군사를 일으켜서 한나라를 쳐야 된다 하고 들었는데 조나라는 지금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조나라는 지금 병사들을 모으고 합종이라 제가 전번에 그랬죠. 소진장이 얘기를 하면서 합종책 연행책이라 그랬죠. 합종은 뭐라 그랬죠?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아래 위로 6개국이 합쳐서 진나라하고 대응하는 것이 합종이라 그랬고 연횡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진나라가 각각 한 나라씩 외교 관계를 맺어서
쳐부수는 전략이 연횡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나라는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합종을 주장을 한 거죠. 조나라는 합종을 원하는 무리들을 키워 천하의 지금 군사력을 연합하고 제후들에게 진이 약해지지 않으면 진나라를 가만두면 이런 얘기죠. 니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종묘를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겁주면서 서쪽으로 진을 공략하는 계획을 세운 일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다. 오래된 일이다 이게. 지금 이 조나라로부터 곧 닥칠 이러한 환난은 제쳐두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이나 다름없는 한나라를 내신이라 했죠. 내신 신하국과 다름없는 한나라를 치려한다면 이 천하가 조나라가 지금 세우고 있는 합종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진짜로 이대로 귀신하가 얘기하는 대로 쫓아간다 그러면 진나라는 반드시 천하제후들의 공격 표적이 될 겁니다. 라고 한비는 상주글을 올립니다. 이게 바로 한비가 쓴 존한 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존한이 뭡니까? 존한. 아까 취한이라 그랬고 이사는 취한, 한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이거는 한비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존한, 한을 존속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한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합종을 꾸미고 있는 조나라를 쳐야지 왜 지금 한나라를 치십니까? 라고 한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한나라 공격은 너 쳐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시황에게 지내지자 진시황은 재상인 이사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자, 이사, 당신은 지금 한비가 이렇게 상소를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동문수학한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알력이 있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실마리를 가지고 느낄 수 있었다 그랬죠. 자, 진이 한을 껴안고 있는 것은 아까 그 모양을 보면 진 가슴, 진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가슴 쪽에 해당되는 영토가 이게 한나라예요. 그래서 진이 한을 껴안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 몸속에 병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괴롭고 또 마치 이 습지에 있는 것 같이 찝찝하고 병이 붙으면 떨어지지 않고 또 달리기라도 하면 병이 발작합니다. 이 한비가 지내온 것은 기필코 이 한나라를 존속시켜서 그 공으로 한나라에서 이제까지 관직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그 공으로 한나라에서 중용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설을 펼치고 문장을 짓고 잘못을 멋있게 꾸미고 속임수를 짜내가지고 지금 바로 폐하의 틈을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진과 한의 국교가, 진나라와 한나라의 국교가 더 친밀해지면 반드시 한비는 잘했다고 중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자신의 편의를 위한 계책입니다. 제가 한비의 말을 보니 낭설이다. 낭설과 말 꾸미는 재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폐하께서 한비의 이러한 변설에 빠져들어 가지고 혹시 도둑 같은 신보를 받아들여서 잘못 판단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설이죠. 굉장히. 한비가 존한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진시황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사는 그걸 말 그대로 한마디로 박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상소와 그다음에 계책들이 서로 변론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최후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한비가 사신으로 오자 진왕은 이 고분하고 오두를 읽은 사람, 지은 사람,
이 사람하고 내가 함께 노닐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렇지만 한비를 처음부터 신임하지는 못한 거죠. 자,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겁니다. 이사가 있었고 요가라는 이 종행가, 말 그대로 유세가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한비가 먼저 요가를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만은 요가도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사하고 합작해가지고 한비를 굉장히 이제 몰아넣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비는 한나라 공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자, 다른 제후들을 지금 병합하려고 하시는데 한비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한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한비가 한을 위해서 일하지 진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기본 마음입니다. 기본 정서입니다. 이제 왕께서 그를 진짜로 진나라에 등용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잡아두었다가 돌려보내면 이는 말 그대로 앙심을 품어서 후환을 남긴다. 후환을 남기게 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잘못이 없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를 참하는 것이 아예 이 기회에 싹을 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상소를 하니까 진왕은 그 말이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옥리에게 한비를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비는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혀. 그래서 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진시황을 면전으로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말 그대로 유세하고자 했던 유세도 제대로 못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죠. 자,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이사는 동문수학했던 이사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한비한테 사약을 보내서 한비가 옥에서 자살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한비는 그 세월을 한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족함을 애달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도 진시황은 한비가 죽은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한비한테 너무 잘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한비를 풀고자 사람을 시켜 보냈더니 이미 한비는 죽은 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자 한비열전에 사마천은 그렇게 한비에 대한 일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비의 이 비극적 최후에 대해서 사마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북송 때, 송나라 때 사람이죠. 역사가죠. 이 사람도 자치통감을 지은 편년체로 지은 자치통감을 지은 사마광은 한비를 아주 얍삽한 사람으로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나라 사신으로 간 거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진나라 사신으로 가서 진시황이 자기하고 같이 논일면은 여한이 없겠다고 얘기했으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보여주고 진나라 사신한테 진나라에서 등용되기를 희망해서 사신으로 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위해서 계략을 꾸민 거지 한나라를 위해서 계략을 꾸민 게 아니다. 그래서 조국을 전복하고 말로 관계를 꾸몄으니 죽음으로 용서받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용어사 죽음으로도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한비를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의견이고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은 이거는 입증되지 못한 질책이다. 그래서 한비의 아까 얘기한 조난편, 한비가 직접 썼다고 한 조난편에 나오는 한나라를 아직 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 말로부터 한비는 자기 자신을 자기 조국을 전복하려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조국을 구하려다가 죽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노자 한비열전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한비는 이 설득의 어려움. 자기가 직접 그 저술을 했죠. 설득하는 게 어렵다. 설득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세난편을 저술하였지만 결국 자신도 진나라에서 설득을 못하고 스스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여간 아쉽지가 않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비는 이 법가를 말 그대로 육아의 전통이 내려오던 부분에서 법가를 막 주창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비에 대한 기록의 저술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약간 한비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면서 굉장히 친했던 사람으로 단계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계공이라는 사람이 한비자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제가 듣기로는 예를 지키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어떻게 몸을 보존하는 술입니다. 그죠? 행동을 삼가고 자기 지혜가 똑똑하면 지혜를 때때로 감출 줄 아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은 법수를 내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본인에게 위험하고 몸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내가 선생이 한 말하는 술에 보면 선생이 한 말이야. 한비자가 한 말이라는 얘기죠. 초나라는 오기를 등용하지 않아서 오기는 법가예요. 법가. 오기도 법가입니다. 초나라에서 오기를 잠깐 기용했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오기를 등용하지 않아서 땅을 빼앗겼고 진나라는 상항 법가죠. 상항을 등용해서 부강해졌습니다. 왜냐? 자, 땅을 뺏기고 부강해진 것은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다 이런 얘기예요. 두 사람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이지만 오기는 어떻게 죽었냐? 사지가 찢기고 상항은 어떻게 거열형 소달구지가 온몸을 팔과 다리를 각각 끌고 가서 찢어지는 거열형을 당했으니 이건 앙심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했죠. 이는 세상을 잘못 만나고 군주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효공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법치가 제대로 진행이 됐죠. 그죠? 변법이 진행이 됐죠. 근데 임금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거열형을 당한다는 얘기죠. 자, 제대로 된 세상과 군주를 만나는 것이 항상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재난도 항상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몸을 온전하게 하면서 일을 해내는 길을 버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선생을 위에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전이라는 한비자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서 보면 한비자의 우국 충정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진실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보죠. 제가 선생 말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저 천하를 다스리는 권병, 권력의 몽둥이죠. 권병과 인민을 다스리는 법도. 자, 천하를 다스릴 때는 권병이 필요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의 그렇게 충고를 마다하고 제가 취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제 생각에 법수를 내세우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결국 인민에게 이득을 주고, 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인민에게 이득을 주고 대중을 편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감히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난세의 군주나 암호한 군주의 재난을 그런 사람들이 처벌하는 그런 재난을
꺼리, 꺼리지 않고 반드시 인민의 이득에 도움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어질고 지혜로운 자, 어질고 지혜로운 자의 행동일 것입니다. 자,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인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인지지행이라, 인하고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세 군주나 암호한 군주로부터 재앙을 끓이고 죽게 된다는 위험을 피해서 내 자신만 살겠다고 하고 인민의 이득될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은 탐욕스럽고 야비한 행위입니다. 저는 탐욕스럽고 야비한 행위를 차마 할 수가 없으며 감히 어질고 지혜로운 행동을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탐비지위, 탐욕스럽고 비루한 그러한 행위를 불인 감히 할 수가 없고, 인지지행, 인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불감상 감히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선생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저의 진실을 크게 해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한비는 우국충정에서 법치를 주장했던 것이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어떤 권력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민과 대중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한비는 스스로 자기를 법술지사라고 얘기했어요. 법술지사. 법과 술, 법과 전략의 그러한 선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술지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술을 아는 자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 내다보고 명확히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필원견이 명찰, 원견 멀리 보고 명찰 자세히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명확히 살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간사한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불능촉사라. 이 촉은 밝힌다. 사는 간사한 사사로움.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놈자 이게 촉 밝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술사 말 그대로 법을 행하면서 이 전략적으로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선비는 멀리 내다보고 자세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법을 잘 행하는 사람은 강직하고 올바라야 된다. 대통령 될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했던 이유는 아마 이 법이 제대로 서야 된다. 그죠? 법이 제대로 서야 되고 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 끝까지 뚝심을 가지고 법을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면 절대로 세상이 편해질 수 없다는 거죠. 강직하지 않으면 강교함을 바로잡지 못한다. 자, 필강의, 강하고 꼿꼿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직, 올곧어야 된다. 불경직, 올곧지 않으면 불능교간이라 간사함을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왕충, 아까 그 노령을 지은 왕충은 후한의 비평가지요. 왕충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가 일찍이 공자 한비를 진짜 믿었더라면, 한비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고 믿었더라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만약 한비가 진나라에서 죽지 않았다면 진나라도 어찌 되었을지 누가 알겠느냐. 진나라가 전국을 통행을 못했을 수도 있다. 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만큼
한비가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한조신공자비, 한나라가 일찍이 신 믿었다, 공자비를 믿었더라면 국불경위,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비가 진나라 옥에서 감옥에서 죽었고, 한비가 죽은 지 4년이 지나서 한나라는 진나라에 멸망하죠. 기원전 230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진나라의 영천군이라는 하나의 군으로 편입이 됐고, 그 당시 왕이었던 안왕은 진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비자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사상을 꽃피워보지 못하고 진나라 이사와 요가의 관계에 말려서 결국 진나라 옥에서 사약을 먹고 자결하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